조선 왕조 오우 100명. 조선사 인물 100명을 통해 들어보는 재미있는 조선사 이야기 조선왕조 오우 100명.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태조 이성계와 더불어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이죠. 대하 드라마의 단골로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어서 너무나 유명한 인물 태종 이방원을 만나봅니다.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와 이성계의 향처였던 신의왕후 한씨 사이에서는 다섯째 아들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도 끌어내리고 선주교에서 정몽주도 죽이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조선 건국에 앞장서죠. 이방원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해서 이성계가 좋아했었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고위 관료로 실무도 했지요. 즉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패스해서 고위 공직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당시 변방에 무사했던 아버지 이성계가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아들 최고다 라고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이랬던 이방원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완전 인싸 중에 인싸였는데 말이죠. 여기에다가 11살짜리 막내 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제 막 자연수와 분수 배울 그 11살짜리 배다른 막내 동생에게 세자의 자리까지 뺏겼으니 이방원은 제대로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What the flower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밀어내다니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야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큰 장애물이 하나 있죠. 바로 이성계의 핵심 관계자 이핵관 정도전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세자 방석과 함께 정도전을 죽이게 됩니다. 이성계는 자기가 아꼈던 정도전과 아들 세자 방석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이방원에게 화가 났겠습니까? 이성계가 이렇게 말하죠. 멋이라 방언이가 그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한단 말이냐. 내 방언이 그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방원에게 사실상 조선의 권력이 이미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왕의 자리가 눈앞에 온 겁니다. 하지만 이방원 신중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되는 건 쌉가능인데 일단 자신의 둘째 형 방과를 왕으로 세우죠. 이분이 바로 정종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술 정종 말고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교리에 있는 눈두렁, 거기 그 박문식 어르신께서 세마지기 농사 짓는 논 가운데 서 있는 허수아비 같은 왕이 바로 정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방원의 바로 위의 형, 넷째 형 방간이 이 방원을 제거하려고 박포라는 자와 짜고 난을 일으키는데 방원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원은 세자에 오르고 세자에 올라서 9달 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드디어 태종에 오른 이방원. 태종하면 무엇보다 강력한 왕권을 세운 왕으로 유명하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태종이 종종 그 왕을 넘겨주고 물러나겠다는 이른바 양위쇼를 벌였다고 하죠. 이 장난이 당하는 신하들 입장에선 참 난감합니다. 반대하자는 임금의 뜻을 거역해서 곤란하고 자칫 양위의 찬성이라도 했다가는 불손한 신하가 되는 격이니 태종이 양위하겠다고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짐이 국정을 살피기엔 그 힘이 다한 것 같소. 이제 양위를 할까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전하! 차라리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확실히 센스를 취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막강한 왕권을 갖게 된 거죠. 태종은 역시 또 여성 편력이 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태종은 부인 민씨 덕분에 왕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인 민씨가 잘 사는 집이에요. 처가가 부자예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에서도 부인 민씨가 숨겨놨던 많은 무기와 또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이 두 처남들 덕분에 성공했는데 문제는 왕이 되고 나서 부부관계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왕이니까 중전보다는 젊은 궁녀들을 가까이 한 거예요. 심지어 중전 원경황후 민씨의 하녀까지 첩으로 삼고 자기 아내의 하녀까지 첩으로 삼고 후궁을 9이나 스트레이트로 받아들이니까 중전은 스트레스 뒷목 잡고 킹 받는 거죠.
전하, 어찌하여 궁녀들을 가까이 하신단 말이옵니까? 나라의 정사를 돌보실 전하께서 너무 여색에 빠지는 건 성군의 모습이 아니옵니다. 그만하시오 중전. 나도 국사에 지쳐있단 말이오. 어찌 중전은 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요. 물러가 있으시오 중전. 중전 민경황후 민씨, 나라의 정사를 돌보시라 했지 누가 다른 정사에 관심 가지라고 했냐 이거죠. 이 중전 민씨도 조선왕조에 나오는 여러 왕후 중에서도 알아주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둘이 똑같아요. 둘 다 센 거예요. 둘이 싸우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최일 싸웁니다. 팍 터지게 싸워요. 지금으로 보면 매달 가정범은 들락날락하게 생긴 거죠. 자, 그래도 이 태종의 궁녀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왕이니까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니까요. 이렇게 싸우면서도 중전하고는 아들넷, 딸넷 모두 8명이나 아이를 낳습니다. 싸우면서 할 것도 다 했어요. 아무튼 태종은 이렇게 해서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낳게 한 다자녀 1위, 무려 12남 17녀 29명을 낳게 한 왕. 그나마 어릴 때 죽어서 기록되지 않은 9명까지 포함하면 자그마치 38명의 자녀를 낳았던 거죠. 이거 뭐 인간 이양기인가요?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다자녀 2위가 16남 12녀의 성종, 다자녀 3위가 14남 11녀의 선종. 하여튼 왕으로 있는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전이나 후궁 두어 명씩은 궁에서 계속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왕이 후사를 많이 본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겐 임금의 업적이기도 했으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태종의 또 다른 업적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태종의 주요 업적은 나라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데 있죠. 지금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전국을 8도로 나눠서 수령들을 보내서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요. 신하들은 사병을 거느릴 수 없게 해서 왕권을 더욱더 키웠고 무엇보다 호패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했죠. 오늘날의 민증, 민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비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게 했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했던 신문고도 이때 만들게 됩니다. 자, 비록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도 죽이고 많은 신하들도 죽였지만 왕이 돼서는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여러 업적을 남겨서 그 공이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버금간다에서 사후에 태종으로 남게 됩니다. 자,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는 이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종의 맏아들이죠. 세종대왕의 큰형 양녕대군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조선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 조선사를 들여다보는 조선왕조 백명. 다음 인물 이야기도 들어보시겠다는 지리산 천왕봉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